금액에 대해서는 뭐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민주당도 동의하고 지금 이재명 후보도 동의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여기서 윤석열 후보는 50조는 질렀는데 이걸 어떻게 하자 구체적인 방안도 없고 뭐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등급화하고 지수화하는 손실보상을 지원하겠다. 예. 이걸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디까지 등급화하고 여기에 나오는 부작용은 어떻게 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비용과 혼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이미 지금 저희는 하고 싶고요. 네. 이미 하겠다고 결정을 했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일을 안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야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책으로 정치합시다. 여의도 정책 발굴단. 뜨거운 정치 현안과 함께 대한민국을 바꿔나갈 정책을 집중 탐구합니다. 여의도 정책 발굴단. 지난주까지는 매주 수요일에 만나던 코너였는데요. 이번 주부터 화요일로 이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매주 화요일마다 정책을 발굴해 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그리고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유튜브로 저희 방송 생중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모습을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댓글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아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섭 비대위원님, 네. 지금 이준석 대표 상황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좀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걱정은 좀 되죠. 이제 별일 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예. 아무쪼록 뭐 연락이 지금 안 된다고 하니까 네. 좀 최근에 이제 당내에서 불거진 어떤 갈등 양상들이 조금 뭐 상처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게요. 예, 제가 사실 정확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내에서도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네. 저도 뭐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고 언론에 보도된 것만을 보자면 어쨌든 그 이수정 교수의 선대위원장 공동 선대위원장 임명이라든지 혹은 행사에 대한 사전 고지 없이 일방적인 발표라든지 김병준 상임 선대위원장 관련된 뭐 패싱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핵심이 아닐까 싶은데 그 이외에 다른 것도 혹시 있나요? 글쎄요, 저는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대선 국면에서는 후보가 결정하는 거고, 네. 그 이제 이수정 교수를 모시는 면에 있어서도 이제 후보의 판단이 있었던 거고, 네. 이준석 대표는 사실 본인의 그냥 소신을 이야기했던 건데 네. 그런 것보다는 어떤 당의 개혁 노선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당이 이준석 대표를 통해 많이 이런 식으로 변했는데 네. 그것이 약간 희석되는 모습들이 약간 우리가 선대위 구성이나 이런 면에서도 좀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약간 내부적인 갈등이나 뭐 그런 뭐 속상함 같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속히 이준석 대표가 입장 표명을 해주길 기다리면서요. 본격적인 정책 발굴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책은 손실보상 50조 원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100일 동안 50조 원을 투입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겠다라고 했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이걸 받겠다, 당장 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최지은 대변인, 네. 민주당의 원래 입장은 이 공약 반대 아니었습니까? 이걸 받겠다고 한 이유는 뭐죠? 처음부터 반대는 아니고요. 네. 소상공인 지원하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둘 다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예, 처음부터 둘 다 필요하다고 했는데 예.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반대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속 싸울 것이 아니라 예. 지금 야당에서도 동의하고 이재명 후보도 동의하는 것부터 먼저 하고 네. 그다음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가 더 이상 싸우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자 이렇게 입장을 내어놓으신 겁니다. 네. 김재섭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사실 뭐 정말 재정이 화수분이고 나라 곳간이 넘쳐나가지고 전 국민한테 글쎄요 그것도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줄 수 있다 그러면 그건 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결국은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고 예. 코로나 상황 속에서 특히 피해본 계층이 있다 그러면 그 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지 실제로 코로나 상황에서도 전혀 어떤 내 생활에 타격을 받지 않는 경제적인 여유가 오히려 생긴 사람들까지 주는 것이 과연 옳으냐.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도 동등하게 다 주면서 우리가 피해를 많이 본 자영업자들한테도 넉넉하게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좋겠는데 그게 네. 안 되거든요. 예산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애초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반대했었던 것이고 저희가 이 국가 채무라든지 이 채무가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경계의 목소리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우리 사회에 특히 대한민국 경제의 기반이 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손해를 봤기 때문에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전제 조건 하에서 뭐 우리가 국가 이 채무를 발행한다든지 국채 국채를 발행? 발행한다든지 예. 아니면 추경을 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네. 저희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고 지금 역제안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같이 하자라는 이재명 후보의 저는 입장. 이거는 이재명 후보가 결정을 한 거고 네. 민주당도 사실 지금 이재명 후보의 서포트를 하기 위해 사실 입법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려고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임위 위원장들도 다 배석을 한 상태에서 국민들에게 공헌을 했던 만큼 네. 이재명 후보가 진심이라고 그러고 지금 민주당이 국회에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지은 대변인. 그런데 문제는 현실성 실현 가능성이잖아요. 내년도 예산안 12월 2일까지 법정 시한인데 과연 지금 가능하겠느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사실 너무 없고 이 50조라는 얘기는 윤석열 후보가 먼저 꺼낸 것이죠. 그랬죠. 그래서 50조 얘기, 이재명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얘기할 때도 뭐 10조, 20조가 처음에 얘기가 나왔지. 25조 얘기 나왔었고요. 네, 50조를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야당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 50조를 얘기를 했을 때는 그럼 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뭐 추경이라든지 뭐 예산 어떻게 마련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대안을 내어놓으면 좋겠는데 대안도 없고 야당은 일단 하겠다고 했으니 그러면은 지금 본 예산 때는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네. 50조를 하는 것은 힘들고 당장은 뭐 할 수 있는 만큼 하지만 그 이후에 뭐 추가로 바로 추경을 해도 되는데 예. 그때 야당이 과연 동의를 할 것인가 지금 야당이 하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건 좀 야당이 도대체 대안 없이 그냥 50조를 질러놓고 어느 정도로 동의를 할 것인지는 지켜볼 만한 일이고요. 네. 다만 지금 뭐 오미크론을 포함해서 지금 코로나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 증시와 같은 그런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추경은 좀 필요하다. 지금 상황이 아직까지도 경기 회복인데 예상보다 이게 더 오래 간다. 그래서 추경은 아마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벌써 듭니다. 그 본 예산으로 안 되면 바로 추경을 추진하는 걸로. 그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김재섭 위원님, 50조는 윤석열 후보 제안이었으니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받아서 하겠다라고 했으면 구체적인 재원 마련안은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이 내줬으면 좋겠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씀인데 예. 결국에는 이제 뭐 합의를 통해서 가야 되는 것이고 네. 지금 국민의힘이 이야기를 했고 이재명 후보가 받았던 만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정 처리 기한이 12월 2일까지지만 네. 어긴 적 우리가 대부분 굉장히 많이 어기잖아요. 거의 그때 냈는 적이 국회가 없고 법을 많이 어겼습니다. 네, 거의 그렇게 지켜진 적이 잘 없고 또 어떤 정치적 쟁점과 연계되어 있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또 논의를 통해서 이 시일들이 자꾸 미뤄지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적어도 공감대가 있는 것이니까 네. 여당이 오케이를 한다 그러면 예.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캠프나 이제 후보가 이 예산 마련과 관련돼서는 어떤 이 자세한 내용들이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50조를 한 번에 편성하는 거는 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차근차근 좀 뭐 추가 경정 예산을 하던가 아니면 그 이후 뭐 국채 발행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단계별로 해서 50조를 채우는 방식으로 가야지 제 생각에는 내년 바로 그냥 이 본 예산에 50조를 반영이 돼버린다거나 아니면 일자 추경 때 바로 50조를 하기에는 사실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 본 예산에 있는 세목들을 조정하기에도 사실 굉장히 난망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50조라는 이 컨셉 자체는 동의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소상공인들한테 넉넉하게 보상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50조 재원 마련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좀 차근차근 갈 필요가 있다. 집중적으로 우리가 먼저 타겟으로 해서 지원해야 될 소상공인들이 있거든요. 네. 폐업을 했거나 폐업 직전까지 가는 그다음에 대출 이자가 연체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장 먼저 지원해야 되는 부분부터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 뭐 예를 들면 이 손해를 보전해야 된다든지 그렇게 다음에 적극적인 보상까지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저는 단계별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꺼번에가 아니라 단계별이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아무래도 후보 측에서 뭐 준비를 하고 있겠죠. 아직 공개는 안 되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 전 대표님? 후보 측에서 이제 후보 측의 뭐 경제 책사라고 불리는 김소영 서울대 교수가 인터뷰한 내용을 찾아봤는데 네. 이 50조의 재원 마련 방안이 초과 세수에 더해서 2020년도에 예산안을 조정하면 된다. 재난지원금, 소비 쿠폰,
그다음에 경기 부양 한국형 뉴딜에 들어간 예산만 줄여도 된다.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황당했습니다. 내년 예산이 이미 정해졌는데 내년에 가서 다시 예산 항목을 바꾼다는 것이 추경도 아니고 이것은 뭐 너무 이 예산 집행 결정 과정에 대해서 모르고 하신 말씀인 것도 같고 그냥 이게 내부적으로 정하지 않고 그냥 후보가 혼자 질렀나 뭐 이런 생각까지 사실 들었고요. 또 이걸 줄인다는 것이 재난지원금을 줄인다. 자영업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원금도 하고 자영업자도 도와줄 상황인데 네. 줄이는 것도 그렇고 뭐 소비 쿠폰도 줄이고 뭐 부양 정책도 줄이고 뉴딜도 줄이고 그러면은 경기 부양하려고 지금 자영업자한테 돈 주자는 건데 경기 부양책을 줄이고 주자는 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이게 정책적 방향에 맞나 이런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논리적 비약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기본적으로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것은 경기 부양의 효과도 당연히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국가가 강제적으로 했던 방역 방침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한테 국가가 당연히 손해배상한다는 관점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아까 지금 말씀하신 김소영 교수 말에 저는 동의는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세목이 이미 정해진 상황이고 행정부의 예산들이 어느 정도 정해졌는데 아직 우리 본 예산이 뭐 통과는 안 됐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예산들을 50조 정도를 따로 빼서 편성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내년에 차근차근 추가경로 예산이나 국채 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편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50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내년 예산도 보면은 그 적자 국채가 한 77조 정도가 돼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한 400조 정도가 적자 국채를 발행했거든요. 그걸 보면은 전임 새 정부를 합쳐도 문재인 정부가 했던 것보다 그 적자 국채가 더 많아요. 문재인 정부가. 그런 면에 있어서 예를 들면 이렇게 선심 쓰듯이 적자 국채를 팡팡팡 쓰다가 왜 소상공인들과 관련돼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자고 50조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소극적으로 나오는지 저는 사실 그 부분은 이해하기 어려워요. 지금 50조에 대해서 아무도 반대한 사람이 없고요. 지금 이 50조의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예산에 반영하기가 쉽지 않다. 지금 며칠 안 남아서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뭐 추경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제가 얘기한 것은 그 김소영 교수님이 적자 국채 발행이 거의 되지 않도록 하겠다. 다른 부분에 중요하죠. 줄여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아니 적자 국채 발행 안 하고 지금 있는 돈을 줄이면서 무슨 경기 부양책 어떻게 소상공인을 도울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저는 제가 김소영 교수의 아까 전에 그 세목 조정 요 부분만 동의를 하고 본 예산에 쓸데없는 예산들이 많이 들어갔다는 데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특히 뭐 한국판 뉴딜이라고 네. 하는 것이 보면은 경기 부양 정책이라고 하지만 단기성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뭐 청년 일자리 뭐 고용 지원 해가지고 사실 뉴딜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내용들이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국가가 경기 부양을 하는데 필요한 정책이냐? 사실 이건 민간들이 오히려 더 이 경제에서 더 뛰고 활동하고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는 게 더 필요해. 구제를 좀 풀어주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국가가 계속 단기 일자리를 만들어낸다고 그걸 어떻게 경기 부양이라고 하겠어요? 근데 뭐 일단 지금은 위기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민간이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가 돼야 된다는 것에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 네. 위기 상황에 위기 관리에서 일자리를 잃고 있는 청년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국판 뉴딜은 돈 지원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법률, 제도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선은 50조 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대한 원칙에 민주당, 국민의힘 또 이재명, 윤석열 후보 동의한 부분이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재원 마련에 대한 부분 역시 서로의 어떤 문제를 지적하는 방식보다는 함께 아까 김재섭 비대위원 말씀처럼 함께 좀 머리 맞대고 풀어내는 방식이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문제가 또 있어서요. 자,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사실상 이 행정적인 방식은 상당히 편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지급하면 돼요. 그런데 50조 원 지급은 선별의 문제가 생깁니다. 김재섭 위원님도 앞서 피해 정도에 따라 또는 뭐 그런 매출의 정도에 따라 또 업종의 특성에 따라 이렇게 선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선별이 가능하고 쉽겠습니까? 저는 전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특히 이제 한국의 경우는 더욱 쉬운데요. 왜냐면은 대한민국이야말로 사실 전자결제의 비율이 가장 높은 데기 때문에 네. 국세청에서 매출 조사를 한 후에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금방 나오고요. 네, 이제 바로 5월이 되면 우리가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네. 바로바로 우리가 이 말하자면 얼만큼 매출이 있었고 소득이 얼만큼 줄었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의지가 있고 국회가 의지가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소상공인 내에서도 이 차등적으로 얼만큼이 피해를 받는지를 금방 조사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그것이 이게 만약에
선별을 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핑계로 이것을 뭐 차일피일 미룬다 그러면 그거는 말 그대로 정말 일을 안 할 핑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재현 대변인. 지금 50조도 뭐 금액에 대해서는 뭐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민주당도 동의하고 지금 뭐 이재명 후보도 동의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여기서 윤석열 후보는 50조는 질렀는데 이걸 어떻게 하자 구체적인 방안도 없고 제가 뭐 말씀드렸잖아요.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등급화하고 지수화하는 손실보상을 지원하겠다. 예. 이걸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디까지 등급화하고 여기에 나오는 부작용은 어떻게 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비용과 혼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핑계를 대면 일을 안 할 두분 다 30초씩 핑계라니까요. 남았습니다. 그 핑계를 대면 일을 안 하겠다는 핑계고요. 네. 우리가 지수적으로 그러니까 기수적으로도 서수적으로도 다 등급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 지표가 얼마나 많은데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능하다.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자료도 많고요. 그거는 뭐 아니, 그것 때문에 이미 못한다고 지금 핑계입니다. 저희는 하고 싶고요. 네. 이미 하겠다고 결정을 했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일을 안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야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구체적인 부분들은 서로 협의해서 기준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정말 현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또 국가 재정에도 큰 부담이 일어나지 않는 방식으로 네 그렇게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오늘 여의도 정책 발굴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